안녕하세요. 저는 단순 암기를 싫어하는 성격으로 학창 시절에 영어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여 영어에 흥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해석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도전 의식이 생겨서 영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익 만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대별로 제가 했던 공부 과정을 알려드리고 추천 공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단어만 아는 상태로 품사나 문장의 오형식 등의 기본 문법은 아예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쉬운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도 왜 해석이 안 될까 하는 의문에서 문법 용어들이 왜 생겼는지를 연구했고 저만의 방법으로 영어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발음까지 연구와 정리를 끝내고 언제든 제대로 공부만 하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본 여행을 준비 중에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어 문장 구조를 먼저 이해했더니 기본 회화 문장을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영어도 연습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진 영어 회화 공부 방법 중에 영화 한 편 여러 번 보기를 하려는데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영어 문장을 빠르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얇은 영어 동화책을 20권 정도 읽었는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유추하거나 해석본을 보고 넘어가다 보니 단어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고 점점 영어로 된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영어에 흥미가 커졌습니다. 20권을 한 번 다 읽고 처음에 읽었던 책부터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문장도 많아졌고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된 책은 틈틈이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듣기 실력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미드 위기의 주부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 두 개를 다 띄워놓고 해석하고 확인하면서 전 시즌을 다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패턴 책으로 한글을 영어로 떠올리는 연습도 같이 했는데요. 패턴 책에서 본 문장이 미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회화 문장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드 프렌즈를 보게 되었을 때는 영어 자막만 키고 쭉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전 시즌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드를 보는 취미가 생기고 저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익 문제의 유형도 모르고 토익 모의고사를 보았더니 75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익 만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토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실전으로 토익 시험을 보러 가기 전까지 기간은 약 4개월 동안 LC 2시간, RC 3시간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토익 문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해커스 단어장의 예문으로 해석 연습을 했는데요. 단어장의 예문을 해석해보고 문장을 이해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문장은 하늘색으로, 애매하게 이해한 문장은 초록색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장은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아는 단어는 노란 형광펜으로, 제대로 모르는 단어는 분홍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장을 해석하면서 표시하고 다음날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하루 전 단어는 노란색과 분홍색 모두 뜻을 떠올려보고 이틀 전 단어는 분홍색만 뜻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문장은 초록색과 분홍색 표시만 해석해보고 이틀 전 문장은 분홍색 표시만 해석해봤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면 불필요한 복습량이 줄어들어서 누적 복습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고 암기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단어장 한 권을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 단어장의 예문을 모두 최소 3번씩 보고 ETS 종합서로 파트별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LC는 토익 시험에 나오는 성우 목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기본서에 있는 모든 문장을 듣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이해한 문장을 자주 들어줬습니다. RC는 단어장 예문을 공부한 방식으로 모든 지문의 문장을 이해도에 따라 구분하고 단어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이틀 전 표시까지 복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RC는 문제풀이 연습이 더 필요해서 파트별 문제집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유형 분석과 문제풀이를 한 후에 기출문제집으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LC를 한 세트로 풀어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YBM 천재를 한 권 더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첫 토익에서 LC 7개, RC 11개를 틀리고 900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한 달가량의 휴식기를 가지고 3개월간 LC의 비중을 줄이고 4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험 후 만점을 받으려면 단어의 쓰임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체계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해커스와 ETS 단어장 표제어의 정확한 품사와 쓰임을 기록하고 매일 테스트를 하면서 정확하게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누적 복습이 가능한 단어장이 궁금하시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LC는 YBM 천재 2를 풀면서 어려운 난이도에 익숙해지려고 했고 이미 풀었던 ETS 기출천재 3도 반복해서 들어줬습니다. RC는 기출 문제를 실전처럼 풀면서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에 기록하고 어려운 문장은 표시하면서 누적 복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LC 8개, RC 2개를 틀리고 운 좋게 RC 만점을 받으면서 970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점수까지는 한 달가량의 휴식기를 가지고 3개월간 4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다 풀어서 실전 연습을 YBM과 해커스로 했는데요. 지난번 시험에서 RC 만점을 받아서 이제 문제풀이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리뷰를 제대로 안 하고 문제만 많이 풀었더니 LC는 만점이 나왔는데 RC는 점수가 폭락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리뷰를 꼼꼼히 하기 시작했는데 시험장의 변수 때문에 LC 점수가 떨어지고 RC는 틀린 개수 대비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전 시험과 총점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ETS와 사설 문제집의 출제 논리가 다른 것을 깨닫고 사설 문제집으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이미 풀었던 기출문제집도 매일 일정량 복습을 했더니 틀리는 문제수가 줄었고 2022년도 마지막 시험에서 LC 4개, RC 2개를 틀려서 만점을 기대했지만 5점이 부족했습니다. 2023년은 개인적인 일로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자주 없었고 약 한 달 반씩 2번의 기간을 내어 만점에 도전했습니다. LC는 시험 전 3일 전부터 실전 테스트를 했고 평소에 미드로 영어를 자주 들어줬습니다. RC는 사설로 실전 연습을 할 때는 이미 풀었던 기출문제도 일정량 복습을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2번의 시험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컨디션과 난이도에 따른 변수 때문에 최소 3번은 연속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10월 중순부터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득점이 잘 나오던 LC도 안 하던 실수를 해서 점수가 떨어진 날도 있었고 RC 가채점이 마이너스 1개여서 만점을 기대했던 11월 12일 시험도 마킹 실수인지 2개를 틀리고 15점이나 깎이는 날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음 시험을 봐서 LC 2개, RC 1개를 틀리고 11월 26일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수대별로 필요한 공부법을 5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750점 미만은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단어 암기나 해석 연습을 하기 전에 영어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복잡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석을 위한 문법을 정리했으니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750점까지는 영어 문장의 해석 연습이 필요한 상태로 당장 토익 점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처럼 영어 동화책이나 미드로 인풋을 쌓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구문책이나 토익에 나오는 문장들로 해석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750점 이상은 문제 풀이를 하면서 한 번에 해석되지 않는 문장을 표시해서 복습하면 됩니다. 단어 암기는 해석본만 있으면 영어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정확한 품사와 쓰임을 기록해서 정확히 암기하면 됩니다. 파트별 유형 분석은 ETS 단기 공략 시리즈 650 플러스나 750 플러스로 하면 되는데요.
750점 미만에서 90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하는 경우는 ETS 종합서를 추천합니다. 문제풀이의 경우 750점까지 목표인 경우는 기출문제로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실전 테스트를 5회 이상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750점 이상이 목표인 경우는 문제풀이 연습이 더 필요하므로 파트별 문제집을 추가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850점은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는 점수대가 아니므로 포기할 문제를 정해놓고 푼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900점까지는 LC 고득점이 기본이 돼야 하므로 세트로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하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영어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RC를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독해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면 됩니다. 950점 이상은 모르는 문제가 많지 않으므로 문제와 보기를 꼼꼼히 보는 연습을 하면서 실수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제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개수를 틀려도 점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을 연속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리사토익 채널을 통해서 지금 업로드되어 있는 공부법 영상 이외에도 토익 필수 단어, 토익 필수 문장, 토익 필수 암기 시리즈와 토익 강의에 대한 정보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